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유죄를 판결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무죄의 결정 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이 사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이 바이든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유죄 판결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향한 선거운동 기회로 반전시키려는 모습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 이후 지난밤 사이에 소액 기부가 쇄도하면서 10시간 동안 3,9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 미국인 절반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고부가 판결 직후 미국 성인 남녀 3,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유죄 판결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이 50%, 트럼프가 무죄라고 답한 응답자가 30%에 각각 달했다. 19%는 유무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유죄라고 믿는다는 응답은 민주당원 응답자군에서 86%에 이른 반면 공화당원 응답자군에서는 15%에 불과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의 47%는 재판이 공정했다고 믿는다고 답한 반면 37%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인 미국과 독일이 자국 무기를 사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도 독일이 공급하는 무기를 국제법을 준수해 사용하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며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독일은 확전을 우려해 최근 러시아의 공세가 집중되는 동부전선 하르키우 방어 목적에만 일부 무기 사용만 허용하는 등 제한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무기의 자국 영토 공격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그은 레드라인을 분명히 넘었다고 해설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이것은 새로운 현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마도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1%를 기록해 20% 선붕괴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갤럽은 2024년 5월 다섯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총선 직후 23%로 떨어졌다가 4월 네 번째 주부터 세 차례 조사 연속 24%를 기록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3%포인트 떨어진 21%까지 낮아진 겁니다. 갤럽은 긍정률 2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취임 후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 15%, 소통 미흡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거부권 행사 및 독단적, 외교가 6%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이 새 해병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제2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뿐 아니라 명품백 수수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7가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수사 기간도 대폭 늘렸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던 조국혁신당도 별도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야권이 정쟁에 몰두하면서 22대 국회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56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94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